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법행위라는 건 공법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사법행위가 있죠.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행위에는 일반적으로는 행정주체가 하는 공법행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 이런 게 대표적인 공법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개인인 사인도 공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고 같은 게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특유한 효력인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이런 것들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일신 전속적인 행위, 이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건 대리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투표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투표는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신 전속적 행위가 아니라면 대리가 가능하고, 이럴 때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게 됩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법에서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안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1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게 농담인 걸 알았으면 1억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물건 구매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해서 의사표시가 있을 때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추 적용되는 것도 있고 유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판례를 보면 하사관이 본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역 지원서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타인의 공법행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더라도 그 도달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죠. 타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요. 신고에는 크게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도 부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건 그 용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완결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타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죠,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신고체육시설업도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당구장업 신고나 골프 연습장업,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수산 제조업의 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그리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런 거에 대한 영업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신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보면 제1항에서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요건적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를 할까요? 신고에 관한 형식적 요건, 예를 들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구비 서류가 잘 첨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고,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서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요건, 예를 들면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런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리라는 건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수리한 행위 자체가 법적인 효과는 특별하게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신고 필증을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고 필증 교부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게 처분성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완결적 신고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리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이러한 수리는 처분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가 없어서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판례가 수리 거부도 처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와 적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는 수리하는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리를 하든 말든 접수 기간에 도달을 하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부적법한 신고는 어떨까요? 만약에 부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다든지 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해서 신고서를 돌려보내야 하죠.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더라도 신고에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인 영업에 대해서 그 부적법한 신고를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는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부릅니다. 행정요건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한 다음에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비로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하든 말든 그냥 그 통지 내용이 도달만 하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했지만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행정요건적 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그리고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 장업 이런 것들도 행정요건적 신고이고요. 영업 양도를 함에 따라서 지위를 승계한 신고, 이것도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주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채석 허가를 받은 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한 신고도 행정요건적 신고이고요.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한 신고도 행정요건적 신고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어떻게 심사를 할까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요건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더해서 실질적 요건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같이 보시죠. 유료 노인 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유료 노인 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실질 조건도 더 본다는 겁니다. 뭘 보냐면 유료 노인 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 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설치 신고 당시에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실질적 요건까지 모두 본 다음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죠.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신고의 수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리가 있어야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편 신고 필증을 가끔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고 필증 자체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신고 필증이라는 건 신고가 되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행정역구적 신고에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권리음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냐 마냐가 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여건적 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의 효과를 적법한 신고가 된 경우와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하면 신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였 경우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그 수리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수리 행위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수리가 필요 없이 그냥 의사표시가 행정청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 심사에 더해서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수리가 법적 효과 발생과 무관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수리를 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 수리 거부에 있어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거부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수리 거부가 처분성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